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과 메인넷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비공개라는 뜻은요, 비공개,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따가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파이코인의 주요 내용, 그리고 메인넷 시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전히 살벌, 레바논, 휴전 첫날 이스라엘군 발포의 부상자도 해서 전쟁이 뭔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불안한 감이 느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크립토 퀀트에서는 CEO가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이따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총 37% 성장하는 동안 알트코인은 16%, 중소형 알트코인은 10% 성장을 했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증가율을 능가한 유일한 때는 4월 밈 시즌이었다라고 내용도 나와 있고, 한편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 파이코인과 좀 같이 엮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 첫 킬러앱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간 결제, 송금을 더 빠르고 접근하기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보면 비달러 기반 스테이블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빨리 잡아내려면 파이가 등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딱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를 잘 타야 되는데 뭔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감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한편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금 고래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고래들은 99,000달러에서 90,000달러로 떨어지는 동안 10,000 비트코인 이상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털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가격이 다시 복구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볼 수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350만 명을 이제 완전히 좀 넘어서는 안정적인 구간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파이코인이 분명히 문제점, 잘못한 게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공지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올렸던 앱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올리지 않고 있어요. 11월 26일 이후에 올라온 공지가 없다는 거죠. 물론 또 코어팀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일단은 요런 공지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됐던 공지들은 어떻게 보면 앱을 맨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위터 요런 데다가는 명확하게 공지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살짝의 안타까움이 좀 존재합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은 356.1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25년에 메인넷을 오픈할까? 100만 달러짜리 지금 질문, 예스인가 노우인가 굵은 글씨로 된 예측을 남겨주세요. 파이를 쌓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파이 브릿지 앱 역시 홍보를 하는 거죠. 자기 앱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속보 KYC 신청을 제출하는 첫 번째 유예기간 마감일이 이제 24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돼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마감일과 동일해졌다. 마지막 유예 마감일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24년 12월 31일이다. 이 연장을 통해 모든 파이오니어가 6개월의 유예기간의 전체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파이를 확보할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몰수를 피하려면 24년 12월 31일까지 KYC 신청서를 제출해라 라고 나와 있죠. 결국에 어제 나온 공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두 가지 부류로 좀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약간의 지지하는 모습의 해석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야 어차피 니들이 기다려봐야 어차피 니들이 안 된다고 찡찡거려봐야 뭐 있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플러스 뭐다? 아니 파이코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고 오히려 11월 말까지 했던 거를 12월 31일로 연장을 시키면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 때 뭔가 하나의 약속 그리고 신뢰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0번 잘못한 거예요. 코어팀이. 이거를 갖다가 유저들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욕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0억짜리 납기를 해야 되는 뭔가 품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된다? 자 11월 30 처음에는 10월 31일까지 납기를 하세요 해서 서로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사 간에 오케이를 했어. 자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 그래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지만 얘도 오케이 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11월 언제입니까? 28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납기도 미뤄야 돼. 그러면은 이 납기가 오케이가 쌍방이 되냐는 거예요.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분을 가지고 니들이 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파이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 커뮤니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행위?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맞기 때문에 코어팀이 분명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한편 뭐 도리스님 계속해서 뭐 이렇게 GCV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런 GCV 얘기할 것 같으면 좀 더 현실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 자료화면 띄워드릴 겁니다. 그냥 해외 움직임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 영상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자 나와주세요. 자, 한편 파이 네트워크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1달러를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아테네 앱에서 구매를 할 때는 요만큼 한 개당 0.992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수료도 떼고 나름 이런 거 있긴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거를 굳이 구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이런 내용도 나와요. 와 방금 검증하는데 좀 전에 KYC 검증하는데 동남아 쪽 사람인 것 같은데 군복을 입고 있는데 어깨에 포스타 덜덜 캡처해서 보여줄 수도 없고 포스타도 파이코인을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옷을 산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면 약간의 웃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AMA 내용 요약이라고 해서 뭐 비공개 AMA가 지금 돌고 있어요. 내용이. 근데 비공개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아니함. 이게 비공개의 정의거든요. 요렇게 말이죠.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남한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게 비공개 AMA예요. 비공개예요. 비공개. 그죠? 이게 비공개인데 이거를 뭔가 어떤 유저한테 알려서 그 유저가 알렸다? 사실 여기서 알려준 사람 있죠. 이 유저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아는 정보니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케이. 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다 전달을 할 때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공연하게 저렇게 공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러면 좀 심각한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SAC를 예로 들어볼까요? SAC에서도 종종 비공개 회의 합니다. 이 비공개 회의요, 남들한테 절대 안 알려요. 여기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여기서 뭐 리플이 소송이 어쩌고 하는지, 여기서 오늘 뭐 햄버거를 먹었는지, 여기서 오늘 피자를 먹었는지 아무런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비공개회의는 결과가 원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저들한테 공개하면은 뭐하러 비공개회의를 하냐는 거예요. 전 이것도 되게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뭐 어쨌든 한번 보죠. 비공개회의에서 좋은 점, KYC의 목표를 달성했대요. 이 KYC 목표라는 거는 1,500만 명 중에 1,500만 명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요.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진행 중이며 세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not yet, 그쵸?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고, 오픈 메인넷 날짜는 사전에 발표한다. 사전 발표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일단은 그 시기는 좀 생각을 해보고, 나쁜 점 봅시다. 첫 번째, 인스턴스로 선택된 노드에서 노드 정복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일단 뭐 노드라고 합니다. 선택된 노드. 두 번째, 파이 데브 지갑을 열면은 여전히 KYC가 필요하다.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 릴리스 가능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넷 노드를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릴 것임.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쁜 점 볼까요? 전반적으로 나쁜 점. 파이 알고리즘과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이 많은 작업이 남음. 그리고 노드 보너스에 많은 작업이 남음. 오픈 메인넷이 25년 1분기로 연기될 수도 있음이 아니라 연기가 되겠죠. M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 M 목표는 100개 아니에요? 100개 중에 그때 몇 개죠? 70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 도달 못했대요. 백서가 업데이트 될 것임. 거버넌스 모델이 점진적으로 릴리스 될 것임. 쉣. 그죠? 불분명. 2차 마이그레이션에서 오픈 메인넷보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음. 오픈 메인넷이 12월인지 25년 1분기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2차 마이그레이션까지 된다고 하면 약간 좀 불공평한, 또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 여러 가지네요. 지금은 이런 2차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본인들 KYC하고 그 다음에 마그 해서 지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달성해 놓은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파이 찬양자가 아니에요. 뭐 파이 유튜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파이 잘 되면은 좋으니까 파이 찬양해야죠. 파이 잘 안 되면은 유튜브 할 거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파이가 2019년도에 나왔고 18년도에 뭐 재단인지 설립이 됐어. 그러면 19년도 3월 14일부터 쭉 해왔을 때는 지금까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 유저들 어떻게 보면 찐팬들이에요. 찐팬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밀었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거 추호도 없는 것 같아. 일방적인 통보. 야, 니들이 하니까? 야, 니들이 최고라잖아. 야, 니들이 선택했잖아. 이런 마인드인가요? 코어팀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 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유튜버가 이런 얘기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니까 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반대예요. 다른 일반 유저들이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야 되는 사람이 유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메인넷이요? 그렇다면 저는 메인넷을 어떻게 생각하냐,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들이 정말 존나게 많은데, 욕 한마디 부셔서 죄송한데 존나게 많아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갖다 해결하지도 않고 메인넷을 한다면은 그건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문제도 많고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뭐 된다고 했다가 또 닫아버렸다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실정인데 메인넷을 한다? 웃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12월 31일까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거 만약에 되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려진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런 비공개 AM에서 했던 이런 얘기들 있죠? 이거 다 해소해야 돼. 아니, 문제점이 뻔히 있는데 12월 31일에 여러분들 메인넷이 된다? 웃기지 않나요? 12월 중에 메인넷이 된다? 그럼 이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다? 야, 근데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문제를 진작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1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기존에 5년 동안 왜 기다렸냐? 전 이것도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파이코인을 약간 까는 얘기처럼 내버렸는데 결국 까는 게 아니라요. 저도 파이가 잘 돼야 성공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파이코인 외에도 좀 다양하게 많이 하지만 파이코인이 잘 됐을 때 저도 잘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파이코인 추천 거의 안 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생각보다 파이 많이 안 갖고 있어요. 1000개 단위에요. 1000개 단위. 10,000개 단위 절대 안 돼요. 10,000개도 안 돼. 저도 1000개 단위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파이코인 뭐 잘 되면 좋죠.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이름이 뭐 거론이 자꾸 되니까 그냥 뿌듯해요. 길 가다 보면은 뭐 리에이스 얘기 가끔 진짜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좀 심장이 좀 떨렸어요. 와이씨 나 이거 걸렸나?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근데 감동받았어요. 한편으로. 아, 내가 리에이스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너무 그게 고마운 건데, 그러면 저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중립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혹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프로젝트가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왜냐, 여태까지 했던 그런 무료 채굴 코인들은 결국 파이코인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오,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렇게 모티브를 삼아서 했던 것들이 많은데, 얘가 만약에 거짓말로 탄로나면 실망이 되게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니콜라스 씨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 아무튼 제 여담은 좀 빼고, 일단 그래서 메인넷은 언제 될 것 같냐, 저는 12월 가능성이 이러면 낮아진다 이렇게 보고, 조금 가능성을 보는 거는 그냥 3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월까지. 어차피 이게 데드라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3월 14일 그 다음에 6월 28일이 파이투데이다 했기 때문에 이 파이투데이까지 안 가려면은 3월 14일이 좀 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늦어도 3월 말까지라고 얘기하는데 3월 말은 의미가 없고 한 3월 14일 정도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1, 2월달 뭐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대한 여유 갖고 생각하려면은 그냥 3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아직 어쨌든 기정사실이고 아니고 이런 걸 좀 판가름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지금 KYC는 달성을 했다라는 이런 소리예요. 그쵸?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은 1000만 명인데 아직 달성 못했어요. 지금 705만 명이죠. 위에 나온 것처럼. 앱 자체도 아직 달성 못했어요. 100개 중에 뭐 70개 정도로 추산은 하나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그때보다는 많아졌을 것 같은데 몇 개라고 공표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표도 좀 해서 비공개 AM이라고 하지만 그럼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디 달성했고,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뭘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넷은 언제쯤 될 예정이다. 아니면은 이때까지 꼭 하겠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이번 비공개 회의 뭐 공개된 내용하고 메인넷 시기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